안녕하세요. 영혼의 승부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4월 8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강하게 올랐어요. 어제 이제 미국 선물이 큰 폭으로 낙폭을 보일 때 마이너스 3% 이상 이제 낙폭을 보일 때 장이 종료를 했고, 또 오늘 새벽에 끝난 나스닥 지수가 이제 0.1%대 강세로 이제 마감이 됐잖아요. 예, 그거에 따라서 강하게 올라왔어요. 예, 오늘 6.88%가 올라와서 17,320원으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예, 요 지점인데 현재 480일, 그러니까 2년 평균이죠. 이게 16,199원이에요. 예, 이 지수보다는 현재 주가가 이제 6.47%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이 일명 균형표에서 이렇게 그 양 구름 사이에 주가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이제 바다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주가가 구름 사이에 이제 바다 밑으로 빠지게 되면 하락을 이제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관세의 영향으로 이제 240일 이평선은 뭐 무의미하게 무너졌고요. 현재는 480일 이평선에 이제 지지 부근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이제 주가가 녹아내리면서 급락을 했죠. 네, 현재 나스닥 지수는 이제 양운을 마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 기대감으로 올랐던 그런 부분들은 다 마감을 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현재는 뭐 구름대가 가늘죠. 그만큼 이제 치고받고 내린 게 아니고 그냥 급락을 했다. 그만큼 90도로 이제 선행 스팬과 후행 스팬이 같이 동일하게 이제 낙폭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이제 큰 충격인데요. 과연 이러한 충격을 추스를 수 있을지, 아직도 이 관세 문제가 이제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고 이제 시행에 들어가고, 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 뭐 협상 과정이나 중국과 미국의 이제 서로 치고받는 이런 부분들 뭐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죠.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마켓이 멜트다운, 녹아내리고 있다, 이런 표현이 이제 뭐 많겠죠. 뭐 탱크라는 단어도 나오고 텀블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뭐 모든 게 이제 붕괴할 때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 이 두 시장이 이제 가장 강력하게 그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하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독일이나 뭐 중국, 영국, 캐나다 이런 쪽은 이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시장이 좀 타격을 강하게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 때 사진인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관세 얘기를 해요. 외국에서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이 관세 문제를 얘기하는데, 결국 이 말은 틀렸죠. 관세는 최종적으로 이제 수입업자가 미국 영토에 그 선적된 물건, 이게 도착을 하면 이제 세관에서 관세를 물고 물건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부담을 하게 되고요. 수입업자는 이것을 나누어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이제 물건값을 높여서 지불해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은 방송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때 거짓말을 한 거죠. 네, 그런데도 모두 다 이제 침묵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여러 데이터에서 나오다시피 뭐 신발, 의류, 쌀, 자동차, 뭐 공산품 안 오르는 물건값이 없죠. 이걸 소비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연간으로 3,800달러 정도, 그러니까 낮은 소득의 이 가구들은 4% 정도 돈을 더 지불해야 되는, 결과적으로 구매력의 이제 약화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대중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이때 애플 팀쿡 CEO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결국 면제 협상을 이제 해가지고 관세에서 면제받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일기 때는 이제 애플이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예, 애플이 피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글로벌적으로 이제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뭐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을 하던 베트남으로 옮겼던 인도로 옮겼던 뭐 글로벌적으로 관세가 기본적으로 10%가 부과된 데다 이제 상호관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상호관세를 무는 그 국가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는 이제 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큰 폭이죠. 20%가 넘는 40% 이사이의 애플 제품들의 이제 관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애플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미니미스 익셉션이라고 800달러 이하의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배달되는 배송되는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 주었는데 이게 5월 2일부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 제품을 이제 집에서 800달러 이하짜리 뭐 아이폰 16이라든가 에어팟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달 받으려고 그러면 관세를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폰이 이제 2,300달러, 뭐 300만 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지불해요? 폭스콘이 지불하나요? 아니잖아요. 중국 정부가 지불하나요? 미국 국민들이 비싸게 아이폰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관세는 세금이라니까요. 세금을 누가 걷어요? 국가가 국민들한테 걷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외국에다 걷는다? 외국에다 걷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경제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2.3% 오를 거고 가구의 연간 손실이 3,800달러.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을 사는데 3,800달러를 더 지불해야 된다. 굉장히 서민들 입장에서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이제 뭐 중국과 유럽 이쪽에서만 수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베트남, 타이완 같은 거 반도체, 남아공, 인도, 뭐 우리나라, 일본, 영국, EU, 브라질 뭐 전 세계 최소 10% 관세는 다 부과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피해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이제 굉장히 강하게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뭐 주식을 사주기도 하고 내수 부양책을 쓰기도 하고 미국과의 사전에 그 무역 교류 이런 부분들을 비중을 줄이기도 하고 중국은 뭐 미리미리 사전에 지금 대비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덜 무너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34%이 보복관세 내일 시행이 되는데 중국에서 이거 처리 안 하면 50% 추가적으로 해서 너네 104%로 올릴 거야.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끝까지 간다.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이 전쟁을 끌고 가든 나는 이 전쟁에 끝까지 참여할 거다. 결국 만약에 미중 간의 이런 무역 전쟁이 길어지고 관세가 높아질수록 그 피해는 다 미국인들이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장문에 뭐 이 보복관세 34%를 부과했는데 만약에 이거 뭐 철회 안 하면 추가적으로 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장문의 그
또 소셜 미디어를 이제 글을 올렸어요. 피곤하지도 않으신가? 연세도 78세인데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다 쳐서 올리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매일 이렇게 뭐 SNS 미디어 또 수많은 연설 진짜 피곤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에너지 참 넘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관세 영구히 지속할 거야 이러다가 또 상호 관세 중국 제외하면 협상이 열려 있어 뭐 변덕도 그냥 시곤죽 먹기 하듯이 변동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관세 부과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협상 중인데 뭐 기계나 뭐 소프트웨어 뭐 다이아몬드 전력 장비 뭐 이런 쪽에 이스라엘이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도 이제 17%로 관세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당 주도로 이제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손을 떼라 대통령직에서 이제 물러나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운동을 이제 핸즈업이라고 하는데 지난주 미국 1,400여 곳에서 이제 벌어졌다고 하죠. 수십만 명이 동원이 되는 과연 이러한 운동이 이제 확산이 될지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행터프 좀 끈질게 참고 견뎌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이 운동과 또 핸즈업 손을 떼라는 이 두 가지 운동이 이제 서로 맞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침체 이 부분이 시작이 됐다. 뭐 논란이 많죠. 근데 일부 이제 인사들은 이미 경기 침체가 미국에서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는 이제 오전 10시경에 에코먼이 주장을 했던 게 있죠. 90일 동안 이제 상호 관세를 좀 유예를 하고 협상 기간을 갖는 게 어떠냐. 근데 이런 부분이 와전이 돼서 이제 뭐 90일간 중국을 제외해서 상호 관세가 유예가 될 거야. 이 소식에 따라서 이제 S&P 500이 7% 올랐다가 다시 주저앉는 뭐 이런 모습을 잠시 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 그것이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로 밝혀짐에 따라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갔고요. 다우산업지수는 마이너스 0.91%의 낙폭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장 시작 전 선물이 마이너스 5%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다 나스닥 지수가 플러스 0.10 상승으로 마감이 된 점, 뭐 이런 부분들이 6% 정도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S&P 500이 이제 7.03까지 올랐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 이런 웃지 못할 그런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페이크 뉴스로 이제 움직인 돈이 2조 4천억 달러인데요. 뭐 엄청나죠. 1,400원만 따져도 이제 3천조 원에 이르는 돈이 순식간에 이제 급변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소식이 이제 오전 10시경 미국 시장이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가 46.79로 마감이 됐는데요. 여전히 30을 웃돌면서 높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 결국 오늘 이제 S&P 500 지수는 반도체 쪽에 이쪽이 이제 좀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아마존이나 메타, 브로드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돌아주면서 그나마 강보합세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애플이 중국, 베트남, 뭐 인도 이런 쪽에 그 높은 관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 테슬라 역시 부진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선거 후에 보면 임의소비재, 테슬라, 아마존이 포함한 임의소비재가 이제 마이너스 20.3%, 에너지가 16.2%, 그리고 기술주가 이제 21.1%, 산업이 14.4% 이렇게 무너지는 등 주가가 총체적으로 이제 많은 섹터에서 큰 폭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눈에 띈 것은 이제
그 바이든 정부 때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고 이 부분을 장기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해요. 그 지금 현재 뭐 2년물, 10년물이 다 4%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이제 채권 금리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미국 정부가 이자를 덜 부담에 대해서 좋은 면이죠.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질문도 했습니다만은 일부러 시장을 하락시키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뭐 그렇게 답변했다 큰일 나게요. 그 소송에 걸리겠죠. 뭐 많은 연기금 포함해서 미국의 가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부러 증시를 낮췄다 그러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설에는 이제 미국의 막대한 채권, 이 단기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을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시장을 붕괴시킨다. 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들도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주들도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뭐 마이너스 20%가량 주요 은행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 주가가 다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수요일 날 내일이죠. 이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그 가게에서 이제 물건을 살 때 마트가 보면 가격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지략이 높다 이런 뜻이고 또 미국이 이제 수출할 때 목요일 날부터 이제 34%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특히 농산물 이런 데는 이제 수출이 거의 차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번 목요일 날 이제 CPI와 금요일 날 PPI 이 발표는 이제 상호관세 이런 부분들이 다 완벽하게 반영되지 않은 그 지표라서 뭐 완벽하게 100% 이런 관세 문제가 이 반영된 지표라고 볼 수 없고요. 다만 미시간대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의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급등하면 시장이 다시 붕괴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부자들 그 다음에 CEO들 이런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관세 부분을 브레이크 걸기 위해서 뭐 마라록으로 찾아간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이런 영향을 좀 이제 전체적으로 받고 있고요. 관세 이외에는 지금 할 이야기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의문이 발생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의문에서는 원래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워낙 이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서 매수해서 이제 승부를 좀 내볼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가 하락의 끝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480일 2년치 평균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지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지지를 유지해 줄지 지금 이 변수는 이제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뭐 백기 들고 미국 물건 더 사줄게 무역 흑자 줄이게 하고 미국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일본, 뭐 베트남, 이스라엘 뭐 모든 국가들이 다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 유럽은 화해 제스처 뭐 공산품을 0%로 내리자 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만 이제 강대강으로 맞부딪히고 있고 캐나다가 25% 미국산에 대해서 자동차 수입 관세를 물렸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상황이 복잡하죠. 나머지 국가들도 이제 70여 개 국가가 뭐 협상으로 달려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상당 부분 미국의 무역 적자가 월간 1,000억 달러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근데 거의 50%가 이제 중국과 유럽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과 이제 유럽연합이라는 연합체 이 두 국가의 이제 협상이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협상 결과에 따라서 약간 분위기가 뭐 반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중국과는 좀 장기전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뭐 장기적으로 높은 관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 특히 중국산에 대해서 뭐 아마존에 판매될 물건들 포함해서 막대한 피해가 이제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 이렇게 높은 관세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다. 결국에는 강대강으로 치솟다가 이제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타협하는 이런 흐름을 이제 갖지 않겠는가. 시간이 다소 걸릴 수가 있다는 문제죠. 그래서 뭐 중국과의 그런 어떤 강력한 딜, 유럽과의 강력한 딜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시장이 뭐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9일날 상호관세 중국이 부과를 고집해가지고 말을 뱉었잖아 이미. 그럼 50% 추가 관세를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려갈 수 있고 금요일날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10시 증시처럼 뭐 상호관세 유예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뭐 미국 증시가 급등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관세라는 단어, 이 두 단어를 제외하고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481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지. 여기서 평상시처럼 뭐 강한 이런 지지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기술적 의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관세,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이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뿐이지 그 외의 변수는 지금 국소화되어 있어요. 경제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경제지표에 드러나는 4월과 5월 정도 지표를 봐야 미국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올랐는지 또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가격이 반영됐는지 뭐 향후에 이제 많은 비교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상호관세 부과가 되고 마트에 가보면 사람들이 이 물건이 뭐 이전보다 얼마나 더 올랐느니 이런 수치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다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뭐 현금을 확보하고 시장 흘러가는 대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는 1.36%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한 이후에 진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이제 모두 낮아졌다. 엔비디아가 뭐 $100를 하회할 정도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중국은 뭐 어려운 가운데 그 정부 자체 내에서 이제 주식 매수를 권유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뭐 내수 시장을 부양하고 특히 중국의 기술 레드테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유니티리의 로봇을 보시거나 딥스키의 R1을 보시거나 그리고 뭐 드론이나 로봇, 우주항공, 항공모함 만드는 거, 고속철 만드는 거, 원전 만드는 거, 전투기 만드는 거 지금 뭐 함정도 찍어내고 있죠. 미국은 지금 뭐 조선소 찾느라고 난리인데 중국은 뭐 수십 개 그 도크에서 함정들을 막 찍어내고 있어요. 이미 함정은 중국이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건설하는 그 방법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그 많은 자료들이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중국의 기술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이전의 중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엄청납니다. 그 건설 속도나 진짜 그 높은 산들을 연결하는 그 기술들이나 뭐 이런 기술들이 지금 뭐 중국의 기술력이 보통이 넘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고사양 반도체 이것만 문제가 될 뿐 노광 장비도 지금 중국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체 OS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노트북 이런 데 들어가는 자체 OS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권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고사양 칩 하나만 중국이 만약 2나노 이내로 3나노 이내로 진입하게 되면 뭐 미국으로서는 중국에 뭐라고 대항할 카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역을 하든 안 하든 중국은 아예 그냥 미국 반도체 다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기술로도 당해내질 못합니다. 이제 한 10년 지나면 아마 미국의 그런 과학기술이 중국 과학기술을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국방력부터 뒤처지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은 늙어가는 거예요. 고인군 국가의 제조기술이 없기 때문에 다 뒤처지게 되죠. 양자, 우주 뭐 이런 쪽에서 다 뒤처지게 돼요. 계속해서 채권 찍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빛이 너무 많으니까. 그 한계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각종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결국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엔비디아의 빅테크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요. 상당 부분을 지금 빠르게 반납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세라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결국 전 세계 글로벌 자금들이 다 미국에 집중되면서 뭐 워렌 버핏 의견대로 실질적으로 미국의 GDP는 뭐 29조밖에 안 되는데 총 시가총액이 50조가 넘는 200%에 도달하는 이 부분은 너무 비싸다. 그런 부분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핑계는 관세가 됐는데 결국 밸류에이션 대비 너무 높은 그 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낮아지고 있다. 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